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 강원도 춘천의 작은 마을 청평리에 도착했다. 나는 김지현이다. 남편 민석과 우리 아이들 딸 수아와 아들 준호와 함께였다. 동생 현수가 초대해준 결혼기념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현수는 오래전부터 서울 강남의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나는 늘 서울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청평리의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있었다. 그가 보내온 따뜻한 초대장에 속아 넘어간 건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다. 민석은 늘 입던 스타일대로 부드러운 베이지색 리넨 셔츠에 낡은 듯하지만 잘 어울리는 치노 바지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갈색 가죽 로퍼를 신고 있었다. 짙은 검은 머리칼에 은빛이 섞인 그의 머리는 4시간 운전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그의 편안한 미소는 늘 그랬듯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와 네이비 슬랙스를 입고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수아는 내가 벼룩시장에서 건진 80년대 빈티지 핑크색 자수 원피스 차림이었고 준호는 좋아하는 폴로 셔츠와 다림질한 바지를 입었지만 이미 채오르는 순간부터 앞부분이 구겨져 있었다. 저녁 7시 조금 넘은 시간 현수가 살고 있는 대저택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대리석 기둥들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고 샹들리에 빛이 창문 너머로 눈부시게 쏟아졌다. 잔디는 골프장처럼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수십억 원은 좋게 될 법한 고급 수입차들이 원형 진입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벤츠, BMW, 심지어 벤틀리까지. 준호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며 와, 저게 진짜 삼촌 집이야? 라고 감탄했다.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빌려 사는 거야 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속이 쓰렸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가늘게 뜨며 저택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글감을 찾는 작가 같았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언제나 관찰하고 계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테슬라와 제규어 사이에 우리의 오래된 현대 아반떼를 주차했다. 우리 차는 이 호화로운 파티장에선 하인 차량처럼 보였다. 대저택의 광활한 테라스와 잔디밭은 각종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과 날카로운 맞춤 정장을 입은 남성들로 가득했다. 공기 중에는 고급 향수와 샴페인, 그리고 부유함에서 나오는 특유의 냄새가 진동했다. 그 냄새는 마치 다른 공기를 호흡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수아가 내 손을 잡았다. 작은 손바닥이 약간 땀으로 젖어 있었다. 9살의 그녀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예쁘네, 우리 수아야. 나는 속삭였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쥐었다. 입구에서 클립보드를 든 코디네이터가 우리를 막았다. 미소는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지현입니다. 남편은 민석이고 아이 둘과 함께 왔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녀는 리스트를 훑으며 미묘하게 태도를 바꿨다. 아, 네. 강원도 가족분이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민석이 내 허리 아래쪽에 손을 가볍게 얹었다. 우리는 군중 속을 지나 VIP 구역을 스쳐 지나갔다. 그곳은 테라스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가장 좋은 조명과 전망, 그리고 아이보리 린넨으로 덮인 아담한 칵테일 테이블들이 있었다. 그때 현수가 보였다. 300만 원은 좋게 될 듯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손님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발견하고 눈이 마주쳤다. 잠시 나는 그가 우리를 환영하며 약혼녀와 친구들에게 소개할 줄 알았다. 4시간 동안 달려온 보람을 느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낯설었다. 당황스러움이었다. 그는 주변에 빛나는 새 부자 무리들을 힐끗 훑고는 우리 쪽을 다시 바라봤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코디네이터는 우리를 VIP 구역 옆에 어두운 구석으로 이끌었다. 주방문 근처의 조명이 어두운 둥근 테이블이었다. 음악 소리는 벽에 가려 희미했고 파티의 중심에서 멀었다. 파티 즐기세요. 그녀가 말하며 돌아섰다. 민석은 천천히 의자를 끌어내고 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수아와 준호도 차례로 앉혔다. 민석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았고 그의 턱이 살짝 굳어지는 걸 나는 봤다. 엄마, 왜 우리 주방 옆에 앉아야 해? 수아가 속삭였다. 괜찮아, 여기서도 다 보여. 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둘 다 알았다. 이 자리는 우연이 아니다. 분명한 메시지였다. 테라스 건너편에서 현수가 웃으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있었다. 우리 쪽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다. 민석은 의자에 기대며 손가락으로 테이블볼을 두드렸다.
누가 봐도 편안해 보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메모를 하고 있다는 걸. 민석의 메모는 늘 결과를 가져왔다. 파티는 호화로운 기계처럼 우리 주변에서 윙윙 거렸다. 웨이터들은 VIP 쪽으로만 시선을 주며 지나갔다. 현수와 약혼녀 하늘은 에디슨 전구 아래에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의 구석은 주방 형광등 빛만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준호는 의자 밑에서 발을 차며 여전히 들떠 있었다. 언제 먹어? 배고파 죽겠어. God, 친구야. 민석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작가의 눈, 사람들은 늘 민석이 소재를 찾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때 하늘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샴페인색 드레스는 빛을 받아 마치 녹인 설탕처럼 반짝였다. 28살의 그녀는 계산된 아름다움을 완벽히 소화하고 있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 메이크업, 보석까지 모두 값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미소는 가면 같았다. 지현 씨, 이렇게 강원도에서 오시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4시간이라니 꽤 긴 여정이었겠어요. 4시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평온하게 대답했다. 저라면 못 살겠어요. 문명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게 예술가의 삶인가 봐요. 현수가 말하길 지현 씨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신다던데 정말 보람찬 일이겠죠? 그녀의 보람찬이라는 말투에는 속뜻이 있었다. 위로인 척하는 조롱이었다. 민석이 내 손을 테이블 아래서 살며시 잡았다. 내버려 둬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네, 그런 편입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하늘은 아이들을 훑더니 수아의 드레스에 눈길을 머물렀다. 아, 딸이군요. 빈티지 드레스가 귀엽네요. 참 전통적이고. 수아가 입은 빈티지 핑크 드레스는 80년대 랄프 로렌 제품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랄프 로렌이에요. 80년대 거라 요즘 옷보다 훨씬 질이 좋아요. 그래요, 빈티지는 매력적일 수 있죠. 그녀의 미소가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최신 컬렉션을 더 좋아해요. 직행 런웨이 스타일 말이죠. 그래도 가진 걸 활용하는 건 인정해요. 마치 필요에 의해 중고 의류 가게를 전전하는 것처럼. 그녀의 말투가 비웃음 같았다. 그 순간 웨이터가 VIP 구역에서 카나페를 들고 다가왔다. 하늘은 우아하게 손을 흔들고 말했다. 여러분, 이분은 현수 오빠 동생이세요. 강원도 시골에서 예술 영감을 찾으며 비영리 단체에 다니는 분이라네요. 참 한가로운 삶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손님들은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눈길은 냉담했다. 나는 그녀가 짜놓은 이야기, 도시 생활에 적응 못하고 시골에 숨어 지내는 실패자라는 서사를 읽을 수 있었다. 사실 민석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지현은 복잡한 프로젝트를 여러 이해관계자와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리합니다.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느긋한 것만은 아니에요. 단지 이윤 추구가 없을 뿐이죠. 그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속에는 강철 같은 냉철함이 있었다. 대부분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하늘은 웃음을 유지하며 말했다. 물론 비영리 단체는 중요하죠. 다만 급여는 사기업보다 적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열정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하겠죠. 그녀는 이미 다른 손님들에게로 향했다. 준호가 내 소매를 잡았다. 엄마, 나 진짜 배고파. 저기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거 하나 먹어도 돼? 안 돼, 준호. 내가 단호히 말했다. 하늘이 다시 나타났다. 오, 준호야. 그녀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그 카나페는 내 입맛엔 너무 고급이야. 푸아그라랑 캐비아 같은 거라서 네가 아직 제대로 된 미각 교육을 못 받아서 먹기 힘들 거야. 대신 스파게티나 치킨으로 따로 만들어줄게. 집에선 그런 거 더 익숙하겠지? 그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다. 내 가족은 패스트푸드만 먹는 촌뜨기라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지만 새로운 것도 먹어보고 싶어 라고 말했다. 필요 없어요, 하늘씨. 나는 일어서면서 준호 어깨를 잡았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앉아서 다 경험하게 가르칩니다. 분리할 필요 없어요. 하늘의 미소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도와주려던 거였는데요. 도움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냉랭해졌고 민석을 바라봤지만 아무 반응도 얻지 못했다. 민석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듯 친절하고 잊혀질 듯한 미소만 지었다. 그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하늘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며 고급 향수와 미묘한 평가의 분위기를 남기고 사라졌다. 테이블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수아는 냅킨을 만지작거렸고 준호의 들뜬 기분도 많이 가라앉았다. 민석은 준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파티 음식은 네가 좋아하는 거야. 캐비아든 치킨 핑거스든 말이야. 네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지. 그리고 눈을 깜빡이며 윙크했다. 준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다시 빛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민석이 하늘을 주시하는 눈빛과 살짝 굳어진 턱선을 봤다. 그는 인내심 많고 관찰력이 뛰어났지만 가족을 향한 보호 본능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 누군가 그의 아이들을 모욕한 거였다. 파티가 절정에 다다른 7시 50분경 나는 준호에게 세 번째 카나페를 먹지 말라고 설득하는 중 수아의 빈자리를 발견했다. 10분 전 수아가 화장실 간다고 했던 것이다.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금발머리와 빈티지 카디건을 찾았다. 완벽한 상태로 내가 벼룩시장에서 건진 옷이었다. 현수 약혼녀의 옷장보다 훨씬 질 좋은, 그리고 수아가 보였다. 어두운 구석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팔을 몸에 감싼 채 사라지려는 듯했다. 멀리서도 눈 주위가 빨갛고 눈을 너무 빠르게 깜빡이는 게 보였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한 채 자리에 앉았다. 수아야. 나는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수아는 쉽게 우는 아이가 아니었다. 나와 많이 닮았다. 모든 걸 속으로 사귀다 결국 터트리는 스타일이었다. 화장실에 있던 애들이 내 신발을 놀렸어. 나는 그녀의 발을 봤다. 부드러운 토프색 스웨이드 플랫 슈즈. 고전적인 실루엣의 낡았지만 잘 관리된 신발이었다. 내가 직접 빈티지 상점에서 샀다. 오래가는 품질이라며. 수아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가난한 사람 신발이라더라. 헛물건 바구니에서 주웠냐고도 했어. 분노가 순식간에 내 몸을 태웠다. 그때 하늘이 구두 소리를 내며 우리 테이블에 나타났다. 상어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나요? 그녀의 관심 끌기용 목소리에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다. 샴페인 잔을 든 손들이 멈췄다. 괜찮아요? 나는 딱 잘라 말했다. 정말이세요? 수아가 많이 속상해 보여서요. 하늘은 머리를 갸우뚱하며 교태를 부렸다. 아, 애들이 신발 가지고 놀렸나요? 여긴 아이들이 다르거든요. 부모님들이 사업가고 자선가라서 하버드, 예일을 준비시키는 아이들이에요. 기준이 엄격하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가해자를 변호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지연 씨 이런 게 걱정됐어요. 아이들이 시골에서만 자라면 이런 사회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문화 충격을 받거든요. 말이 독처럼 퍼졌다. 그녀는 수아를 옹호하지 않고 왕따시키는 아이들을 변호하고 있었다. 다음번엔 옷이라도 좀 더 신경 써서 입히세요. 모두가 불편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 아이들을 평가하는 눈빛이 느껴졌다. 나는 떨렸다.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았지만 현수가 여기 있다는 걸 잊을 수 없었다. 내 동생, 내 유일한 가족, 나가겠다. 나는 갑자기 일어서며 의자를 끌었다. 하늘의 미소가 커졌다. 승리감에 찬 민석도 일어섰다. 그의 변화는 즉각적이고 무서웠다. 부드럽고 온화한 남자가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물러나는 위험 있는 남자가 나타났다. 말없이 서서 슈트 단추를 단정히 고치며 눈빛은 차갑고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우리가 수천 번 서로에게 보냈던 질문이 있었다. 이제 충분한가? 그는 나를 바라봤다. 그날 내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백했을 때 그가 조용히 전화해 내 전 상사를 세무조사 받게 한 바로 그 눈빛이었다. 민석은 협박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나는 수아의 붉어진 눈, 준호가 햄버거를 먹지 못해 어리둥절했던 표정, 하늘이 비싼 드레스를 입고 우리를 모욕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4시간을 달려온 동생이 우리를 한 번도 살피지 않았다는 사실도. 민석을 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심했다. 하늘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을 내게 던졌다. 민석은 조용히 수아를 의자에서 조심스레 일으켜 세우고 준호도 도왔다. 나갑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순간 주변의 대화가 끊기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다. 속삭임이 시작됐다. 하늘은 자기 영역에서 쫓겨난 듯 아마 지금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긴 내 집이니까요. 우리와 투자자들을 위해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녀가 마지막 말을 돌려 말했다. 나는 수아의 작은 가방을 챙기면서 민석의 얼굴에서 번뜩이는 미소를 봤다. 분노도 불만도 아닌 그만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지현 씨, 갑자기 동생 현수의 목소리가 군중 소리를 뚫고 울렸다. 그는 헝클어진 넥타이를 푼 채 얼굴이 붉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무슨 일이야? 왜 벌써 가? 하늘은 즉시 태도를 바꾸고 동생 팔을 감싸며 그게 지현 씨가 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라고 둘러댔다. 현수는 당황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민석은 내 손을 잡고 문 쪽으로 걸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낮게 말했다. 현수랑 이야기할 게 있어. 그 순간 파티장은 다시 고요해졌고 하늘의 미소는 얼어붙었다. 우리가 대저택의 넓은 현관홀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민석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수아와 준호도 조용히 우리를 따라왔다. 그들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움켜쥐었다. 나는 그 온기를 느끼며 조금씩 용기를 얻었다. 현수야. 민석이 군중 사이에서 동생을 불렀다. 현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당혹감으로 가득했다. 헝클어진 넥타이와 살짝 부은 눈가가 오늘 밤의 긴장감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석, 네가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현수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건 내 집이고 내 인생이야. 네가 끼어들 일 아니야. 나는 그 순간 현수의 단정한 네이비 수트와 잘 다려진 흰 셔츠를 자세히 보았다. 비싼 수입 브랜드임이 분명했다. 그의 옷차림은 그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위치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엔 피곤함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착각이야, 현수야. 민석이 차분히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와서 직접 얘기하는 이유는 너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야. 나는 그들의 대화를 멀찍이서 지켜보면서 민석의 표정에 숨겨진 무게를 느꼈다. 그의 차분한 태도와 냉철한 눈빛은 그가 단순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었다. 내가 준비한 문서가 있어. 민석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이걸 봐. 현수가 스마트폰 화면을 빤히 쳐다봤다. 민석이 보여준 문서는 임대 계약서와 관련된 내부 문서였다. 강원도 대저택 임대계약서 갱신 불가 통보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민석은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다. 2020년 4월 아이언우드 홀딩스 대표 민석 김, 현수 김 임대계약 갱신 거부 통지. 임대계약은 다음 달 30일 만료. 이후 계약 갱신 불가. 적절한 거주지 확보를 권장함.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더듬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사업가도 아니고 그 집에 살면서 문제 생긴 적 없잖아. 민석은 주머니에서 명함 크기의 작은 카드 하나를 꺼내 현수에게 내밀었다. 이 회사는 내가 소유한 회사고 네가 계약한 임대주체야. 그동안 네가 누린 호화로운 생활은 내가 제공한 특별 지원 덕분이었다는 걸 잊지 마. 나는 숨을 죽였다. 민석의 단호한 말 한마디에 현수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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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넌 부자가 아니야, 현수. 단지 너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이지. 민석이 계속 말했다. 너는 하이 인컴일 뿐이지 진짜 부자는 아니야. 그 집, 그 차, 그 휴양지 모두 너의 진짜 경제력과는 맞지 않는 호화로운 그림자일 뿐이야. 현수는 주저앉을 듯 몸을 흔들며 말했다. 그게 아니야. 난 충분히 벌어. 이 모든 게 내 거야. 하늘도 내 편이고. 나는 그 순간 하늘이 우리 쪽을 힐끗 쳐다보는 걸 봤다. 그녀의 화려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고 미소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민석은 나지막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진짜 부자는 돈으로 사람을 깔보지 않는 사람이다. 네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건 빌린 것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아야 해. 그 말이 끝나자 주변의 파티 손님들이 조용히 숨을 죽였다.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새 이 작은 촬영이 오늘 밤의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킬 것임을 직감했다. 민석은 내 손을 다시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이제 내 차례야, 지현아. 우리 가족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했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 순간 현수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민석, 넌 이걸 왜 하는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맞아. 가족이니까 진실을 알려주는 거야. 민석이 눈을 마주치며 답했다. 가족이니까 더 이상 거짓에 기대지 말라고. 나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강한 결심이 생겼다. 우리 가족은 이 거짓과 위선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어두운 밤하늘 아래 강원도의 찬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예고처럼 느껴졌다.
대저택의 웅장한 대리석 바닥 위에 서서 현수와 민석의 대화가 끝나자 나는 긴장으로 몸이 굳어가는 걸 느꼈다. 수아와 준호는 아직도 내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수아의 빈티지 핑크 드레스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고 준호의 깔끔한 폴로 셔츠는 살짝 구겨졌지만 그만큼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닮아 있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 수아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순간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집의 비밀을 파헤치는 탐정이 된 거야. 그리고 탐정은 절대 포기하지 않지. 아이들은 나의 농담에 살짝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이 내게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석이 내 팔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먼저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해. 여기서 더 오래 있으면 아이들에게 좋지 않아.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을 이끌며 대저택의 어두운 뒷문 쪽으로 향했다. 주방 근처라 그런지 희미한 조명과 주방의 분주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 수많은 고급스러운 파티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뒤편의 현실이었다. 여기 정말 신기하지 않아? 저쪽은 샴페인과 크리스털 잔, 여긴 접시와 냄비 소리. 준호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맞아. 마치 드라마 속 주방과 무대 뒤처럼 수아가 덧붙였다. 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대화에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복잡한 일들을 생각했다. 그때 민석이 내 귀에 살며시 속삭였다. 지현아, 현수가 숨기고 있는 게 더 있어. 이번 임대 계약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벌어지는 비밀들이 있어.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게 이 파티의 진짜 목적일지도 몰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슨 비밀인데? 민석은 주변을 조심스레 살피며 말했다. 그건 직접 봐야 해. 하지만 오늘 밤은 우리가 뭔가 큰 걸 발견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 우리가 대저택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하늘이 나타났다. 그녀의 금빛 드레스는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빛났고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냉기가 서려 있었다. 어디 가세요?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는데. 하늘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이 자리에서 더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하늘은 미세하게 눈썹을 올리더니 다소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럼 다음에 또 초대할게요. 이번엔 좀 더 준비해서 오세요. 나는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위협을 느꼈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준비됐죠, 우리 탐정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따라 대저택을 빠져나갔다. 채 올라타자 민석이 운전대를 잡았다. 나는 뒷좌석에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 깊은 숨을 들이켰다. 창밖으로는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이 멀어지고 차창에 비친 우리 가족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엄마, 현수 오빠는 왜 그렇게 울었어? 준호가 물었다. 아마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나 봐. 나는 대답했다. 수아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우리도 그런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을 거지? 나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럼 우리 가족은 진실을 지키는 용감한 탐정이니까. 차는 어두운 강원도의 산길을 달렸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현수와 하늘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어둠 속에서 차창 너머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 그림자는 너무도 빠르게 사라져 마치 이 밤의 비밀처럼 영원히 감춰질 것만 같았다. 차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지만 나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집에 도착하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자. 수아는 살짝 미소 지었고 준호는 피곤한 듯 눈을 반쯤 감았다. 민석이 조용히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다. 지현아, 이번 일로 현수의 진짜 모습도 보였지만 우리에게도 더 큰 시련이 올 거야.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 이상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 어두운 산길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지며 신비로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래, 우리 가족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가 왜 항상 다른 사람들 눈에 띄게 달라 보여야 하는 걸까? 내 옷도 옛날 옷이라서 놀림받은 거잖아.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농담처럼 말했다.
수아야, 옛날 옷이 멋진 거야. 요즘 아이들보다 너희가 더 패셔니스타지. 사실 엄마도 가끔 옛날 옷이 더 편해. 준호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엄마, 그럼 우리도 다음에 파티 갈 때 빈티지 패션쇼 열까? 좋아, 그럼 내가 심사위원 맡을게.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심사위원 특권으로 너희가 입은 옷에 별점은 안 줄 거야.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차 안의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즉시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부엌에서 나는 할머니가 물려준 은수저를 꺼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은수저처럼 우리 가족도 세월을 견뎌내며 단단해질 거라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마주 앉았다. 민석은 무심한 듯 신문을 펼쳤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오늘 밤 일어난 일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민석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 집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이면이 있어. 현수와 하늘이 감추고 있는 비밀 말이야. 나는 그의 말에 집중하며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민석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대저택의 관리 기록, 보안 카메라 영상, 그리고 과거 임대 계약서들이었다. 여기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 이 집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누군가의 권력과 이익이 얽힌 거대한 퍼즐 조각이야. 나는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퍼즐 조각을 맞추려면 우리도 준비가 필요해. 그리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해.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렇지. 난 네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우리 가족, 이 판을 뒤집자. 그 순간 집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 앞을 바라보니 희미한 달빛 아래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우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라졌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누굴까?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앞에 이미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더 조심해야 해. 아이들은 내 곁에 바짝 붙었고 나는 그들의 따뜻한 천에 안도했다. 이 밤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창밖 어둠을 응시했다. 민석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대저택에서 찍힌 보안 카메라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파티가 한창인 대저택 내부가 생생히 담겨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잔잔한 음악 소리가 영상 너머로 들리는 듯했다. 저기, 저 순간을 봐. 민석이 손가락으로 한 장면을 가리켰다. 현수와 하늘이 나누는 대화. 표정이 아주 달라. 나는 화면 속 두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현수는 굳은 표정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하늘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뭔가 큰 비밀을 공유하고 있어. 단순한 약혼자 관계 이상으로 깊게 얽혀 있어. 민석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이 비밀을 파헤쳐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하늘과 현수는 우리를 결코 쉽게 놔주지 않을 거야. 수아가 소파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도 도와줄래? 우리도 탐정이잖아. 나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가족 탐정단이야. 하지만 항상 서로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준호도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만의 비밀 작전 코드를 만들어야 해. 핑크 코트 작전 어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핑크 코트 작전 시작이다. 그 순간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다. 민석이 화면을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지현아, 이건 누가 보낸 걸까? 나는 화면을 보았다. 한 통의 익명 메시지였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11시에 대저택 뒤편 정원에서 만나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 거야. 하지만 누굴까? 민석은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이자.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나도 가고 싶어. 수아가 말했다. 준호가 외쳤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할 거야. 하지만 서로를 꼭 붙잡고 다녀야 해. 밤 11시가 다가오자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나는 네이비 코트를 걸쳤고 수아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핑크색 카디건을 입었다. 준호는 간단한 후드를 입고 민석은 검은 가죽 재킷을 걸쳤다. 대저택 뒤편 정원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달빛이 잔잔하게 비추는 가운데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살랑거렸다. 우리는 조심스레 걸으며 주위를 살폈다.
여기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림자가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낡은 청바지에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였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당신들이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인가요? 그가 물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맞아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어요. 그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준비하세요. 이 일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니까. 그 순간 정원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가운데 나는 가족의 품으로 다시 몸을 돌렸다. 앞으로 펼쳐질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될 것이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정원 안, 낯선 남자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가 내게 건넨 경고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 그 말은 우리 가족이 앞으로 마주할 그림자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를 암시하는 듯했다. 수아가 내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무서워도 같이 있으면 괜찮지? 나는 그녀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맞아.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함께니까. 민석은 뒤에서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듯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민석과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어. 낯선 남자가 우리를 이끌며 정원 깊숙한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가끔씩 들리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우리 마음속 불안도 함께 흔들렸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세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이 대저택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와요. 그들 역시 진실을 알아야 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수아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내 손을 꽉 쥐었다. 엄마, 저기 봐. 저쪽 나무 뒤에 누가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을 살폈다. 희미한 실루엣이 나무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누구세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 인물은 잠시 머뭇거리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눈동자는 잔뜩 피곤해 보였다. 나는 이 집의 과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들이 알게 될 진실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말해보세요. 우리가 마주할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그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집은 단순한 대저택이 아닙니다. 권력과 탐욕, 그리고 배신이 얽힌 복잡한 역사 속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가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한 줄기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다. 그의 이야기는 밤이 깊어가면서 점점 더 짙어졌고 우리 가족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만 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심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맞설 준비를 했다. 그 순간 수아가 갑자기 엄마, 저기라며 소리쳤다.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숨겨졌지만 그 움직임은 위협적이었다. 우리의 핑크코트 작전은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그림자의 움직임에 숨이 멎을 듯했다. 수아의 목소리에 놀라 뒤돌아본 순간 검은 코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천천히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예리했으며 마치 우리 가족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누구세요? 내가 단호하게 물었다. 남자는 미소를 억누르며 답했다. 나는 이 집의 진짜 주인 그리고 감춰진 진실을 지키는 자입니다. 민석이 앞으로 나섰다. 감춰진 진실이라 말해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뭔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현수와 하늘이 숨기려 했던 것, 그들의 거짓과 배신, 그리고 이 대저택의 어둠 속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를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가족은 진실을 밝힐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위험해도 남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우리를 가리켰다. 그렇다면 준비하세요. 이 싸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순간 뒤편에서 강렬한 불빛이 번쩍였다. 누군가가 손전등을 켜고 우리를 비추는 것이었다. 수아가 깜짝 놀라 내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경계하세요. 민석이 소리쳤다. 그 불빛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정장 차림에 얼굴에 가면을 쓴 듯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위협적이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정장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두가 위험에 빠질 테니 신중히 행동하는 게 좋을 거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함께니까. 그 순간 정원 한쪽에서 금속성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떨어뜨린 듯했다. 동시에 바람이 갑자기 거세져 나무잎과 먼지를 휘날렸다.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민석이 낮게 말했다. 나는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할 진실과 존엄을 떠올렸다. 핑크 코트 작전 준비 완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때 멀리서 경비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단 침입자 발견, 대저택 보안 경보 가동. 갑작스러운 경보음과 함께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우리 앞에 선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밝혀야 해.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대저택의 그림자가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운명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다. 대저택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경보음이 밤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낯선 두 남자는 순간 눈빛을 교환하더니 하나는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지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향해 경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멈춰라. 더 이상 깊이 파고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나는 굳은 의지로 답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민석이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지현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 이 대저택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칠 방법을 찾아야 해. 수아가 긴장한 얼굴로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가족이니까. 그리고 네가 제일 용감한 탐정단장이야. 준호도 뒤에서 힘차게 외쳤다. 우리는 핑크 코트 작전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우리는 대저택의 뒷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고요했고 곳곳에 예술품과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나는 자신의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가 차가운 대리석 벽과 대조되어 한층 더 돋보이는 걸 느꼈다. 민석은 변함없이 낡은 갈색 로퍼를 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여기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해. 민석이 낮게 말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감시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다. 이 집은 거대한 미로 같아. 내가 중얼거렸다. 현수와 하늘이 감추려던 게 뭘까? 한참을 걸어가던 중 수아가 내 팔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기 봐. 저 문 뒤에 뭔가 있어. 우리는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사진들이 가득한 작은 서재가 있었다. 나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진주 귀걸이가 살짝 흔들리는 걸 느끼며 서류 더미를 살폈다. 이건 임대 계약서뿐 아니라 뭔가 더 있어. 민석이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사진 속에는 현수와 하늘이 고급스러운 파티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뒤로는 누군가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내가 물었다. 민석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아마 이 집에 숨겨진 진실과 관련된 키 인물일 거야. 그때 갑자기 서재문이 쾅 닫히며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쳤다. 수아가 놀라 내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누구야?
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 대신 어둠 속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나는 그 목소리에 굴하지 않고 민석과 함께 아이들을 보호하며 서재 한쪽 벽에 숨었다. 진주 귀걸이가 목덜미에 차가운 느낌을 주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누군가 이미 이곳에 도움을 청한 듯했다. 나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가족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곧 이 어둠도 거칠 거야. 대저택 안, 그림자와 진실이 뒤엉킨 그 밤, 우리의 싸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대저택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는 우리를 위협했지만 민석은 냉정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나는 그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지현아, 여기서 포기하지 마. 민석이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 있다면 끝까지 가야 해.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수아와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리 가족은 함께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때 서재 문이 갑자기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경찰관이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석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는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나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군가는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었고 그 배후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수아가 조용히 내 귀에 속삭였다. 엄마, 우리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은 무엇보다 강해. 그리고 진실은 결국 빛을 볼 거야. 그 순간 민석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말을 멈췄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무겁게 말했다. 더 깊은 곳에서 움직임이 있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결심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밝혀야 해. 경찰들과 함께 대저택을 나서며 나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빛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우리는 앞으로 닥칠 시련에도 굴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 차가움 속에서도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 가족은 더 강해질 거야.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우리의 결심을 시험하려는 듯했다. 대저택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었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차가 대저택을 둘러싸고 조명이 번쩍이는 가운데 나는 가족들과 함께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다. 민석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차가운 손끝에서 묵직한 결의가 전해져 왔다.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온 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펼쳐질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수아가 내 팔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엄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나는 그녀의 금발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우리 가족은 단단해.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에는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이 집의 역사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민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고 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그가 사라진 뒤 나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수아와 준호는 피곤했지만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다. 민석은 여전히 차분했고 나는 그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대저택의 화려한 불빛이 점점 멀어지면서 나는 마음속 깊이 느꼈다.
오늘의 싸움은 끝났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도로 위로 우리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창밖으로 어두운 숲과 달빛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나는 속삭였다.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일 거야. 민석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지현아.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어둠 속에서 우리 가족의 실루엣이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뒤로 대저택의 그림자는 여전히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풀리지 않은 수많은 비밀과 미스터리가 남아 있었다.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려면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다. 끝나지 않은 진실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